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아주 조용히 달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도 않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조용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금융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자산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러가 어떻게 세계의 돈이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때는 1944년,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입니다. 세계는 두 번째 대전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유럽의 강국들은 전쟁으로 녹아내린 경제를 추스르기에 급급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달랐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전 세계에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며 오히려 불을 쌓았고 전 세계 금의 절반 이상을 손에 쥐고 있었죠. 그해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휴양지 브레튼우즈에 44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합의한 내용은 단순했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고 나머지 모든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러가 곧 금이고 금이 곧 달러인 세상이 시작된 것이죠. 그 이후로 달러는 세계 무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철강을 거래하려면 달러가 필요했으며 심지어 중국과 브라질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달러로 결제했습니다. 이게 바로 달러 패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1971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이 갑자기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쉽게 말하면 금으로 보증되던 달러가 갑자기 그냥 종이가 된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국의 신용으로만 지탱되는 종이가 된 거죠. 그 이후로 미국은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를 찍고 전쟁을 하려면 달러를 찍고 부채가 쌓이면 또 달러를 찍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미국은 수십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여전히 달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신뢰는 없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과 유럽은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시키고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순식간에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그 순간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게 러시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달러를 갖고 있다는 건 결국 미국의 허락하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미국이 허락을 취소하는 순간 그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해지는 거죠. 이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중국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조용히 추진해왔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무역결제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사우디가 중국에 석유를 팔 때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석유는 오랫동안 반드시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계의 균열이 시작된 거죠. 또한 중국은 스위프트라고 부르는 국제은행 간 통신 네트워크를 대체하기 위해 CIPS라는 자체 결제망을 꾸준히 구축해왔습니다. 이미 수십 개 나라의 금융기관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이후 자체 금융 메시징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인도, 이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들은 달러를 대체하는 공동통화나 결제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논의 자체가 이미 의미심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2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양은 1,200톤이 넘었습니다. 이건 반세기 만에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2023년에도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이 기간 가장 많이 금을 매입한 나라들은 중국, 러시아, 터키, 인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왜 금일까요? 금은 어떤 나라의 신뢰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금리를 올려도 달러를 찍어내도 금은 그냥 금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인다는 건 달러의 신뢰에 베팅을 줄이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쯤에서 반론도 들어봐야 공평하겠죠. 달러는 여전히 세계 외환 보유고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깊고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단일 통화도 시스템도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달러가 당장 내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 의존도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20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약 70%였습니다. 지금은 6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영국 파운드화도 한때 세계의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달러에게 내줬을 때 그 전환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죠. 우리는 지금 그 전환점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을 다변화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달러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과거의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금, 실물 자산, 그리고 다양한 통화 자산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둘째, 지정학적 변화를 경제적 렌즈로 읽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와 새로운 결제 협정을 맺는지, 어느 중앙은행이 어떤 자산을 늘리는지가 바로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금융 질서가 바뀐다는 건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달러의 시대가 끝난다고 했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달러 하나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어떤 자산에 주목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